데모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 학생들과 실습을 해서 총가용성 고용물 당도라고 보통 해석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총가용성 고용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당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당도가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딸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당도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총가용성 고용물 TSS가 4개 품종에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해요. 시험 품종은 서량, 장이, 금실, 죽향 4가지 품종입니다. 여기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먼저 통계 분석에 앞서서 기본적인 통계 3가지 가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만족을 해야지 통계 분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따라야지 기본적으로 통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들을 쓸 수 있어요. T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아노바 이 2가지를 이제 집단 수에 따라서 2개 집단 이상일 때는 T테스트를 쓰고 3개 집단 이상일 때는 아노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는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이란 3가지 가정을 만족했을 때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래와 같은 이런 비모수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변환을 해야 돼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등분산성이 되게끔 하거나 아니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해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 통계 처리를 위한 데이터가 일단 정규성을 따르고 있는지, 등분산을 따르고 있는지, 잠오비에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을 테스트해서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분석을 진행해 볼 예정이고, 정규성은 샤피로 위크 테스트를 해서 p-value가 0.05보다 작다면 정규성을 위반하게 돼서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분산성은 레반슨 테스트 검정을 통해서 등분산인지 등분산이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다양한 분석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요청을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 보니까 등분산을 따르고 정규 분포도 따른다면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원웨이 아노바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하면 되고요. 정규성은 따르는데 등분산이 아니고 이분산이다. 그럼 웰치스 아노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고 정규성을 따르지 않고 등분산일 때는 크루스컬 윌리스 검증을 하면 되고, 비정규 분산이고 비정규성이고 이분산을 따르면 이것 또한 크루스컬 윌리스 검증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등분산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다른 검정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대부분의 자연계에 있는 샘플들은 샘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좀 희소하고 많지 않은 경우긴 하지만 일단은 통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정규성과 등분산에 따라서 다양한 케이스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셋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A 컬럼에는 서량, 죽향, 금실, 장이, 서량, 죽향, 금실, 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별로 했던 결과들이 쭉 TSS 값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컬럼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첫 번째 컬럼은 노미널, 그리고 2번째 컬럼은 컨티뉴어스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아노바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산이 아예 분석이 아예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아노바를 클릭을 하고 원웨이 아노바 이런 분산 배치 분산으로 가보면 매우 간단하게 A를 그룹핑 베리어블로 넣고 B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넣으면 아노바가 돼요. 근데 이거는 웰치스 아노바고 기본적으로 이분산일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나온 결과이고 등분산이다라고 하면 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등분산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어썸션들을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에서 샤피로 위크 테스트에서 p-밸류가 0.05보다 작게 되면 정규성을 안 따르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는데 0.0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성을 따르는 거고, 그리고 레반스 테스트에서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등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 피셔가 이제 제안한 원웨이 아노바를 결론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0.001보다 작은 수준으로 4개의 품종의 TSS는 서로 다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이걸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다른지 알기 위해서 포스트 훅 분석을 합니다. 포스트 훅 반드시 여기 p-밸류가 0.05보다 작았을 때 포스트 훅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투키로 이제 투키를 체크하면 바로 이제 포스트 훅 분석이 돼요. 투키 테스트하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뭐 서량과 죽향은 유의하게 다르고 서량과 금실은 또 유의하게 다르고 서량과 장이도 유의하게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 깔끔하게 바 차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디스크리티브 테이블에서 평균과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정리를 합니다. 이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복잡한 결과는 사실 쉽게 이제 정리가 돼요. 쉽게 정리가 되는데, 정리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서량을 밑에 이렇게 옮겨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많은 데이터는 필요가 없고 미인 밸류만 있으면 되거든요. 미인 밸류, 미인 밸류 아니고 미인 밸류, 평균값, 평균값이 있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리기로, 자, 여기 순서대로 죽향, 그리고 금실, 장희, 서량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죽향, 죽향과 금실은 차이가 있는지, 이 둘 간에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죽향은 여기 있고 금실과의 통계는 여기에요. 그래서 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A 주고 얘부터는 B를 줘야 돼요. B를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B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같다면 이렇게 줄을 쭉 그어주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줄을 그어주지 못하고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A를 줘야 되고, 여기는 B가 됩니다. 근데 B가 돼서 B가 쭉 연결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또 끝날지는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B인데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는 B.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어디까지 가는지는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얘와 얘가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요. 금실하고 장위가 차이가 나는지, 금실과 장위가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없어요.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유야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0.06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 통계적으로 동일하니까 얘는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B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더 내려갈 수 있는지는 또 장위와 서량 간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장위와 서량, 장위와 서량은 장위와 서량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요. 끝나고 서량은 C가 됩니다. C.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종합해 보면 A, A, B, C가 돼요. 이런 순서가 돼요. 그래서 바 그래프로 만들면 죽향이 제일 높을 거고, 그 다음에 금실이 두 번째, 그 다음일 건데, 여기에다가 바 그래프에다 A, B, C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다른 레터를 쓰는 이 집단끼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진행을 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 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평균과 거기에 들어갈 제목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추천 뭐 이런 걸 그걸 추천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그리드는 없애주고요. 아마추어스러우니까. 그리고 보통 프로페셔널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스탠다드 에러바를 넣죠. 오차 막대를 넣는데 기타 옵션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 여기에 맞게 되죠. 그리고 항상 축 제목이 있어야 되죠. X축은 총가용성 고형물이라고 하고, 이거는 디그리 브릭스 특수 문자를 넣어야 되네요. 삽입에 들어가서 삽입 기호 특수 문자 브릭스 삽입. 그래서 단위는 브릭스, 디그리 브릭스. 100g 중에 몇 g 정도가 총가양성 고형물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X축도 품종 이름이라고, 품종 이름, 품종명, 이렇게 항상 X축과 Y축에는 제목이 있어야 되고 단위도 있어야지 제대로 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으로 나타내면 좀 좋죠. 잘 보이니까. 자, 그리고 글씨를 적당히 크게 만들어 주고요. 적당히 크게 만들어 주고, 자, 이거를 여기로 가져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여기서 보통 A라고 소문자로 A라고 쓰죠. 소문자로 A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바 그래프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A, 제일 높은 게 A죠. A.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게 B였죠. B. 그 다음에
이것도 B, 그 다음에 얘는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웨이 아노바 테스트를 해봤고 원웨이 분석을 아노바 분석, 이론 분산 분석을 했고 그 결과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포스트훅으로 투키 테스트까지 했던 결과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논문을 쓸 때 정리를 한다면 다른 레터를 쓴 것은 다른 통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쓰겠죠. different letter indicate different letters가 되겠죠. indicate that significantly differen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제공기 나올 건데 different letter indicate that significantly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ultivars among strawberry cultivars strawberry cultivars by two keys test at p equal p equal 0.05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다른 문자는 유의하게 significantly different total soluble solid total soluble solid total soluble solid content among 뭐 이렇게 determined by 뭐 이렇게 한 게 더 좋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이게 뭐 이런 것들로 쉽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논문에 쓰면 완벽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